자, 이제 그럼 다들 모이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PD님, 네, 뭔가 잠깐만요. 한 30초만 시간 드리죠. 최영민 PD님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현재 국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뭐 법무부 차원에서 사실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더 탐사의 정당한 취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앞에서, 법무부가 아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취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사를 쓰셔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이름 중요하시죠? 맨 끝에 계신 분이 권지연 더 탐사 기자입니다. 기사 쓸 때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 옆픽이 이제 강진구 더 탐사 대표 기자시고요. 그리고 그 옆이 이제 박대용, 역시 더 탐사 보도본부장으로 있는 더 탐사 기자십니다. MBC 출신이시고, 그리고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더 탐사의 여러 가지 법률 자문 맡고 계신 분이고,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회를 맡고 있는 리포액터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이제 시작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민 PD, 이제 더 탐사에서 역시 또 많은 활약하고 계신 분인데, 곧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토킹 방지법, 우리 사회의 많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을 악용해서 권력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있는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무슨 신종 국가보안법처럼 남용하고 악용하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2022년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형 참사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탐사 기자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 그리고 침묵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큰 연대를 갖고 있는 많은 언론계 관계자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현재 국회 바로 이 의사당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보란듯이 저희 언론계와 시민단체, 더 탐사 기자들이 모여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런 언론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아까 내빈 소개는 드렸고요.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우리 박대영 기자님 아니면 강진구 기자가 하시겠어요? 강진구 기자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고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9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희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고 고소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스토킹 범죄로 고발한 것은 아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취재 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만약에 이 고소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냥 좌시할 경우에 앞으로 향후 언론의 자유에 심대한 유축을 가져올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소개되고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범죄 주장이 말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 거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무리한 이 고소행위,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서 저희 더 탐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스토킹으로 마녀사냥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론 플레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낱낱이 고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희 취재 기자의 취재 목적부터 밝히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을 퇴근 후 집까지 취재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부분들은 자제돼야 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배 검사들에게 밥 한 번 먹자고 전화하는 것도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라면서 검사들과의 사적인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 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취재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요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 후에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 B동 그리고 B동으로 이사하기 직전에 2015년도에 전세 입주했었던 G동 두 동의 건물은 모두 삼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두 동의 건물을 사이에서 지금 새로 이사한 곳이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 두 번째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소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G동으로 옮기긴 했지만 B동으로 옮기긴 했지만 여전히 두 동의 건물을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관련 제보를 입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취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하기 어려운 또 다른 한동훈 장관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저희들이 확인 취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을 추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취재 활동 이걸 거두절미하고 경찰과 법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스토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 달간 계속된 미행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저희 취재 기자는 최근 한 달간 약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장관의 관용 차량을 추적했을 뿐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두세 번 추적을 한 것을 마치 한 달 내내 미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역시 잘못된 왜곡된 한동훈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희 기자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던 사실은 한동훈 장관과 경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고한 바로 하루 뒤인 9월 30일 일제히 각 언론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 관계자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담아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찰 관계자 등을 피의 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경고장 임시 조치를 취했는데요.
100m 이내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라.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화나 어떠한 통신회선을 사용해서 접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명백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려고 하는 취재 기자를 취재 활동을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찰의 이런 임시 조치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기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가 말씀하신 한동훈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우리 동료 기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취재했으면 하는 내용들은 시민언론 덧탐사 홈페이지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시면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들 살펴보시고요. 근데 영상 길이가 좀 길면 저희 리포액트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립 매체가 있어요. 리포액트에 글기사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 기사 쓰실 때 한동훈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과연 무엇인지, 왜 언론사 기자들이 추적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내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법적 대응을 더탐사 기자들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 방지법을 악용해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법적 자문을 맡고 계신 정철수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네,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살짝. 예. 이거 참 좀 최악인데. 예. 지금 오늘 이 항의 집회에 기자회견에 변호사인 제가 직접 나온 이유는 이 사안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좀 위험이랄까 그렇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취재원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라고 그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물론 기자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직장이나 주거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다 스토킹 행위라고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전형적인 취재 활동이 이게 스토킹 행위다, 스토킹 범죄다라고 몰고 가버리면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기자들의 취재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의 소리 기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하고 그게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왔던 사례가 있죠. 그 당시에 법원은 기자의 취재 활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라이하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벌금 300만 원인가? 상당히 무거운 그런 처벌을 내렸거든요. 저는 이번 한동훈 장관의 이 더 탐사 기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이 고소한 이 사안도 그거하고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자들의 그 취재 활동을 취재 대상이
자기의 선택 또는 자기의 구미에 따라서 제주부터 서울까지 열심히 취재하려고 하는 첫부터 껄끄러운 기자들은 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그냥 고소 고발해버리고 자기한테 협조적인 그러한 그 보도를 하는 기자들만 취재를 용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주 많은 사람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입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사람의 싸움이 형사 변호나 아니면은 이 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그 싸움에서 그 더 탐사 기자한테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이나 이러한 것을 이제 취소를 구하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뭐 미국, 그다음에 EU, 일본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스토킹 범죄로 뭐 인정이 되는지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이 바로 전혀 사례가 검색되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의 행동에 그런 선진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기자의 취재 활동을 스토킹에 해당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 민주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스토킹 범죄라고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고 또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더 개탄스럽고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 언론계 전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중대성과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맞서서 싸워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변호사로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애도하는 투쟁과 반대 투쟁 이제 이것은 결국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이 그냥 고지식하게 이 법률 규정과 그 다음에 뭐 헌법상 기본권의 어떤 언론의 자유의 원칙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상당히 예민하게 지켜보거든요. 정말 반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일전에 서울의 신문 기자 그 사건처럼 이거는 언론계의 문제인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이래버리면은 법원은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해버려요. 전에 기계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이거 쫓아다닌 거 맞네 그러면은 스토킹 행위네 그런데 뭐 여러 차례 그런 식으로 뭐 한동훈 장관 피해자는 어떤 공포심이나 뭐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니까 뭐 처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판결이 내려져 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계의 이 기자들은 아주 그 단단한 족쇄가 입에 물려지게 되는 것이고 언론의 감시의 대상인 권력 그 다음에 정권 윤석열 정부 아니면은 우리 사회 거악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포스코와 언론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어떤 무기, 흉기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일으켜야 돼요. 이 사안의 이 국가사회적인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 법원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기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자님들. 자, 여러분
스토킹 말씀하신 대로 방지법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법률 조항에 그렇게 써 있어요. 2조인가 어딘가에 제가 봤는데 이번 행동 당사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탐사 기자는 뭐 당연하게도 정말 많은 시민사회 한동훈 장관을 미행 추적을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고소부터 하고 언론 취재를 막은 것이라는 거 반드시 참조해서 기사를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JTBC 기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 같이 밝혀냈던 언론사 아닙니까? 그죠? 저도 한겨레 출신 기자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역시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파헤쳤던 한겨레 신문도 바로 제가 직접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집 앞에서 보름 넘게 뻗치기 하면서 그분의 차량을 미행 추적하고 이 더 탐사는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보름 동안 매일 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미행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한겨레에 전화해서 흥신소 동원하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한겨레 편집국은 당시에 정당한 합법적인 취재라고 맞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기자의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 항의만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기자의 취재를 막거나 탄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보다 더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언론사부터 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JTBC, 한겨레, 기타 중앙언론 MBC 등등까지 빠져나올 수 있는 취재를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일종의 실험적인 성격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거 기자 여러분 우리가 불타는 함께 연대해서 싸워야 될 이유입니다. 자, 우리 우리 정철수 변호사께서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자문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신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신문법에 보면은 기자가 정보원한테 접근하는 것은 권리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게 언론의 자유에 굉장히 중대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헌법에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가 규정돼 있지만 신문법은 보다 구체화시켜서 기자가 정보원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하는 것은 권리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그 법률가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정부를 대표하는 법률가인 법무부 장관이 현행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인들, 기자들의 권리를 이것을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이것은 기자들의 취재를 대상으로 만든 법이 아닌데 그 법을 내세워 가지고 기자의 취재 활동을 형사 처벌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야말로 그 장관의 탄핵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실제 본인이 자기의 사적인 그러한 이익 때문에 자기한테 곤란한 내용을 기자가 취재한다라는 이유로 기자를 뭐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경찰에다가 수사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 날부터 경찰이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인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권한의 남용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기자 여러분들 위해서 구호 좀 외쳐보겠습니다. 뭐 더 발언 더 들을 건데요. 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각 정당은 목소리를 내고 그냥 같이 서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자회견 이런 거 익숙치가 않네요. 네. 자,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스토킹 빙자 언론 탄압 한동훈은 제정신이냐? 스토킹 빙자 언론 탄압 한동훈은 제정신이냐? 한동훈은 제정신이냐? 네, 하나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더 탐사 취재가 무서우면 한동훈은 장관을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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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둬라!
네, 저희가 어색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여러분과 똑같이 취재에만 익숙한 기자들입니다. 사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스토킹 피해 코스프레 그만. 삼성 유착 의혹 해명하라.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스토킹 피해 코스프레 그만. 삼성 유착 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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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박대용 보도본부장 더 탐사에서 맡고 계신 기자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동 대표는 응답하라.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대용이라고 합니다. 탈사특법 대장을 오늘 저희가 이제 국회 앞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한 것은 오늘 마침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참석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동훈 장관을 직접 만나서 한동훈 장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철회하라. 과연 본인은 기자의 취재 행위를 스토킹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조금 전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기자의 취재 행위가 형법 20조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얼토당토한 기준을 기자의 취재 행위에 적용해서 자신을 향한 시민언론 더 탐사의 취재를 어떻게든 차단해보려 하는 그런 시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은 한동훈 장관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저희 기자를 고소한 사실을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신속하게 기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CBS 노컷뉴스가 동시에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어떻게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 세 언론은 분명히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혹은 경찰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언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누구도 그 세 군데 언론 모두 저희에게 반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자로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매우 특별한 이슈를 기사로 쓰면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당사자인 시민언론 더 탐사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반론조차 없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 언론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주면 다른 언론들이 그대로 기사를 씁니다. 야밤에 누군가를 미행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마치 언론 기자로부터 마치 기자라고도 쓰지 않았죠. 남성, 30대 남성 혹은 일당 이렇게 기자를 같이 동료있던 여러분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기자를 마치 범죄자인 양 묘사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의 관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관점을 빌어서 언론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자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들이 스스로 우리가 왜 이런 기사를 쓰고 있냐를 각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밥벌이를 하고 있는 취재 행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언론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서 기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반론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을 기사로 쓰고 저희들이 아무리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저희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재 행위를 가로막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자해 행위라는 것을 각성하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론계에 좀 당부하는 말씀이었고요.
네. 최영민 PD님 혹시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네. 우리 여기에는 이제 저 더 탐사에는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촬영 PD, 기획 PD, 작가님들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일들 함께 지켜보고 있고요. 네,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역행하는 흐름에 정확히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퇴행적인 조치들이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몰아서 기자를 고소한 행위 자체가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앞에 피의 사실, 왜곡된 피의 사실을 공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들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긴급 조치, 그러니까 취재 기자를 자신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고 전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접촉도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긴급 안전 조치를 법원에다가 사후 승인을 청구를 하면서 대단히 불법적인 활동을 자행을 했습니다. 법원에 긴급 안전 조치 사후 청구를 할 때 이미 저희 상대방이 취재 기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에다가는 이 행위자의 직업을 미상으로 적었습니다. 직업을 미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행위자가 기자고, 그리고 취재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통상적인 스토킹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 사후 조치, 그러니까 이 긴급 안전 조치를 승인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를 동원해서 법원을 기망한 후에 자신의 스토킹 행위 주장을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하루 만에 저희 기자한테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우리 기자가 더 탐사 소속의 취재 기자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한테 확인시켜 줬습니다.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고만으로 차량 추적을, 번호 추적을 통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행위자가 더 탐사 소속 기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관은 형사사법 포탈을 통해서 더 탐사 소속 기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나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사사법 포탈에 어떠한 개인의 구체적인 직장과 직장명이 소개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희 기자를 신고, 고소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희 기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까 얘기했었던 피의사실 공표죄 외에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후 조치를 승인받은 건 법원에 대한 업무방해, 그리고 저희 취재 기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방침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구호 외치겠습니다. 반복 구호는 한동훈 규탄한다로 하겠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스토킹 빙자 언론 탄압 한동훈을 규탄한다. 한동훈을 규탄한다. 한동훈을
규탄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쪽팔려서 어떡하냐로 마지막 거 두 번 외치겠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인정 안 하면 한동훈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쪽팔려서 어떡하냐? 쪽팔려서 어떡하냐? 네, 많은 국민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든든합니다. 자, 중요한 발언은 다 한 것 같고요. 기자 여러분, 혹여라도 질의하실 게 있다면 한두 개 정도 받고 저희는 다음 행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JTBC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끝까지 JTBC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개 똑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규탄한다 마지막 구호입니다. 두 번 외치겠습니다. 스토킹 민자 언론 탄압 한동훈을 규탄한다. 한동훈을 규탄한다. 한동훈을 규탄한다.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역시 쪽팔려서 어떡하냐로 하겠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인정 안 하면 한동훈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쪽팔려서 어떡하냐? 쪽팔려서 어떡하냐? 감사합니다. 명함 받아가시고요, 기자 여러분. 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비로소 구호 너무 서툴러. 아니 저는 잘했어요. 예. 옛날에 이거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기재만 열심히 했어요. 기재만 열심히.